네, 먼저 이렇게 AWC 2022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료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그리고 우리 분당서울대학병원의 그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입니다. 디지털 헬스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헬스케어의 전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의학을 보다 개인화, 정밀화시키기 위해서 건강, 의료, 생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디지털 케어 프로그램 및 기술을 포함하는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FDA에서는 이러한 그 디지털 헬스에서 중요한 분야로 모바일 헬스, 그다음에 헬스 IT 테크놀로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텔리 헬스, 텔리메디슨,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헬스의 장점은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과 진리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환자 의사 관계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의료진의 역할이 단순 기존의 역할에서보다 증대될 수가 있고 환자의 참여 증대가 기대되고 치료 전 예방을 통해서 리스폰서블하고 서스테이너블한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백본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케어 딜리버리의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오토노머스 모니터링이 이제 머징하기 시작했고요. 피크에 도달하는 부분이 지금 AI 이네이블드 진단, 그다음에 뭐 이미징 진단이 되겠죠. 그다음에 클리니컬 오토메이션을 위한 AI, 그다음에 알고리드믹 메디슨, 그다음에 어떤 그 크리티컬 컨디션을 서베일런스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컨슈머 헬스웨어 웨어러블이 이제 피크를 지나서 트러프로 가고 있고요. 플래토로 가고 있는 기술들이 온디맨드 버추얼 비짓이라든가 퍼스널라이즈드 헬스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그래서 이미 원격 의료나 이러한 그 개인 모니터링들은 플래토 상태에 도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탑 디지털 헬스 컴퍼니를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 이외에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나 아날리틱 하는 기업이라든가 클리니컬 인텔리전스, 홈 헬스텍, 그다음에 버추얼 케어 같은 여러 컴퍼니들이 디지털 헬스를 위해서 창업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펀딩을 보면은 2021년도에 44빌리언 US 달러입니다. 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4경 4천조 정도의 돈이 디지털 헬스, 글로벌 헬스에 펀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굉장히 더블링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도 이제 이런 웨어러블을 차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웨어러블이 소위 말해서 넥스트 닥터 구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EEG 시그널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시오메트릭 배지를 통해서 인간 간의 서로 거리를 뭐 블루투스로 얼마나 소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걸었는가도 알 수 있고요. 카메라도 장착돼 있고요. 스마트워치에서 여러 가지 것들, 뭐 산소 포화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온도, 그다음에 스킨의 상태 등을 측정할 수가 있고 여러 클로팅이나 웨어러블을 통해서 어떤 그 고도라든가 여러 가지 프레셔 등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과 및 신경과 질환의 인지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용될 수가 있고 심박수, 근육, 혈관 모니터링이 되고 지금 뭐 걷기나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대한 트래킹은 모두 가능하고요. 신체 자세나 생활 지표 상태, 그리고 식이 이력,
환경 노출, 심지어 이제 수면의 질까지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드밴스된 경우에는 여성의 여러 가지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가임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와치를 차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인바디도 가능하고 수면의 질도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실생활로 다가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터넷 오브 띵 마켓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홈 모니터링, 피트니스 웨어러블, 슬립 모니터링 이외에 인펀트 모니터링이 있고요. 최근에는 브레인 시그널을 통해서 그런 상태를 치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뉴로 테크놀로지가 새로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벤션을 했을 때 인터벤션 효과를 볼 수 있는 클리니컬 이피션시를 보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클리니컬 그레이드에 따라서 어떤 센싱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 소프트웨어가 그 인터벤션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기관, FDA 같은 승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관심이 많은 텔리헬스에 대한 펀딩도 보시면은 2020년도에 서로 597건의 어떤 그 펀딩 딜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 빌리언 이상의 어떤 그 펀딩이 있었던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랜드스케이프를 보면은 여러 컴퍼니들이 있는데 단순한 그 원격 의료에 대한 프로바이더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텔리파마시라든가 텔리테라피, 그다음에 웰리스 코칭, 그다음에 크로닉 케어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수가 적용까지도 되고 있죠. 그다음에 텔리헬스에 관한 소프트웨어나 커넥티비티 솔루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리모트 모니터링이나 스크리닝, 다이그노스틱 툴 같은 것들이 많은 기업을 통해서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미 텔리헬스를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덴시티가 높을수록 투자에 대한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텔레메디슨을 대표로 하는 디지털 케어 이외에 리모트 모니터링과 웨어러블, 그다음에 AI를 통한 약물 디벨롭먼트, 이따 오후에도 세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지컬 로봇, AR, VR, 그다음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AI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테라퓨틱스, 그다음에 병원 경영에 관한 여러 가지 툴들, 그다음에 임상 시험을 위한 환자 리크루트먼트 툴들, 그다음에 임상 시험 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비드 이후에 급격히 발전을 했고요. 그밖에 온라인 파마시라든가 홈 테스트 등이 이제 많이 투자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코비드 19 팬데믹 동안에 이러한 그 디지털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테스트 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진단받고 치료받고 서로 커넥티드한 케어를 받고 결국은 디지털 테라피틱스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이클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코비드 19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하고 또 윤리적이면서 뭐 새로운 것을 창출까지 가능한 AI가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머전트 AI가 하나의 큰 네 가지 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퓨처의 차세대 컴퓨팅, 그다음에 오토노믹 비즈니스, 메타버스 이외의 AI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뭐 창출하는 AI 같은 거는 이제 제너러티브 AI인데 뭐 요즘은 AI가
뭐 작곡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윤리적인 AI가 굉장히 중요할 점점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의료계에서 그 에티컬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누구나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데모크라타이즈드 AI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비즈니스적이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왼쪽 축은 비즈니스 밸류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즈니스 밸류가 높고 그다음에 feasible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보면은 비즈니스 밸류가 높으면서 feasible한 것이 프리시전 헬스로 꼽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밸류는 굉장히 높지만 아직 feasibility가 미디움 레벨이 조금 넘어간 것이 이제 Virtual Health Assistant죠.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기 전에 버추얼리 여러 가지 디시전을 미리 내려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밖에 알고리즘 메디슨이죠. 뭐 프리딕션을 하거나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를 하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텍스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딕테이션을 할 때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어느 피지션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뭐 버벅거림 없이 잘 EMR에 차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앰비언 디지털 스크라이브스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AI를 통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테라피틱스인데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테라피틱스는 병을 치료하거나 매니지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주로 이제 치료 영역에서는 이제 수면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PTSD 같이 이제 인지 행동 치료 방식이 필요한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암 같이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할 수 있는 디지털 테라피틱스.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 뇌졸중이라든가 약시라든가 또 ADHD 그런 것들은 이제 상품화돼서 규제 기관을 통과해서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해서 치료 약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테라피틱스나 디지털 케어 프로그램이 쓰이는 분야를 보면은 제일 먼저 신경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이라든가 당뇨 그런 그 만성 질환에서 이런 그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료기기나 약으로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로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 트렌드를 보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22년도 보면은 이제 파퓰레이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연평균 성장률은 한 20% 정도 시작되고 있어서 2025년도에는 이게 8빌리언, 8빌리언 정도, 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이러한 그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승인받은 것들을 보면은 대개는 이제 의료기기 2등급으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밖에 뭐 더노브나 프리마켓 얼라운스로 일부 받고 있고 총 63개 이러한 그 디지털 테라피틱스 프로그램들이 FD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웨어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그 바이오 시그널이 얼마나 바이오 마커로서 이 생체 마커로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경계 계통, 근골격계 계통에서 이러한 그 바이오마커가 유용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 이제
액셀러로미터나 자이로스코프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액티비티 트래커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디지털 헬스가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일반인한테 적용했을 때 어떠한 효능이 있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확실한 거고요. 위쪽은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거고, 밑에 쪽은 이제 네거티브 결과가 나왔던 건데, 에비던스가 높으면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을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대개 이제 뭐 당뇨,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금연, 그다음에 만성 통증의 치료, 그다음에 뭐 오티즘, 그다음에 약물 치료, 그다음에 뭐 심장 재활, 그다음에 우울증 같은 이제 신경 정신과 영역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서울대학병원은 운 좋게도 종합병원 수준에서 기존의 차트 없이 처음으로 병원을 열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리스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베이직 EMR을 거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인티그레이션하고 이것들을 좀 의미 있게 쓰는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모으고 AI를 인티그레이션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 개원 이후에 IT 어덥션 히스토리를 보면 2010년도에 미국 힘스 애널리틱스에서 스테이지 7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 리밸리데이션을 해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리밸리데이션 된 거는 이제 전 세계 처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보통 hospital information 시스템은 여러 가지 그 가치 기반의 케어를 구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들을 바로 산출할 수가 있고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 녹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 루프 메디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모든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손목 밴드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PDA를 갖고 무슨 약물 처방이 있으면 손목 밴드 하고 서로 매치를 해서 환자가 맞지 않거나 이러면은 이제 오류 사인이 나서 투약 오류를 줄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루틴화됐고요. 그다음에 클리니컬 패스웨이 또는 크리티컬 패스웨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오더를 넣지 않아도 어떤 일정한 티피컬하게 루틴대로 이루어지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크리티컬 패스웨이가 작동이 돼서 의료가 표준화돼서 자동적으로 의료가 진행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으로 의료질이 향상됐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Rapid Response 시스템은 이제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들이 옛날에는 간호사들이 혈압을 재면은 그거를 다 차트에다 기록을 하는데 재는 순간에 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들이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워닝 사인이 나왔을 때는 미리 의료진이 인터벤션을 해서 환자의 모비리티 모탈리티도 줄이고, 그래서 의료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스마트 하스피탈 솔루션, 우리가 엔 디바이스 스트래티지를 썼는데요. 모바일 EMR을 구현을 했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집에서도 이머전시 컨디션에서 컨설테이션을 할 수 있고,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화이트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콘시어지 시스템인 베드사이드 스테이션이 모든 입원 환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베드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컨센트 폼도 이컨센트로 바꿨고, 페이션 포탈, 그리고 페이션 가이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죠. 그리고 리얼타임 로컬리제이션 시스템 등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 집에서 있다가 외래를 보고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집에 갈 때까지 이러한 모든 엔 디바이스들이 스마트 하스피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로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들을 저희가 수시로 뽑아낼 수가 있고, 이러한 인디케이터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의료질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행정에 있어서도 모든 리소스의 사용 상황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서로 모빌리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 또 AI들을 적용을 해서 뭐 병상 배정이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자원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임상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차트를 다 뭐 일일이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원하는 환자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베드사이드 스테이션은 이제 뭐 TV도 볼 수 있지만 자기의 인포메이션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랩 결과를 자기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원하는 시기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하면은 병원 내에서 원격 회진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얼타임 로컬리제이션 시스템은 사실은 뭐 많이 하고 있지만은 병원 내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원들 뭐 심전도를 찍고 어디다 놓고 그러면 인턴 선생님이 찍고 그러면 간호사들이 그거 어디 있는지 옛날에는 못 찾고 어느 병동에 전화해서 그게 있습니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그 자산이 다 어디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의 검사실도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센서들, 온습도 센서를 냉장고에 넣게 되면은 냉장고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뭐 3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센싱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알람을 띄워주기 때문에 약품 관리 같은 거를 아주 정도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렉트로닉 ICU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센터를 통해서 병원 내 8개의 ICU를 통합을 하였고요. 그래서 ICU는 모든 뭐 외과계, 내과계 다 있지만은 모든 병원이나 조금 언더스태핑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억세서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컨설테이션을 쉽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또 지방 의료원 같은 데는 이제 스텝이 많이 모자르고 또 엑스퍼트들이 모자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상급 병원의 ICU와 서로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통합 관제센터의 실질적인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 내에 의료 취약지구에 ICU에 언더스태핑 돼 있는데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시냅스로서 이런 그 의료 취약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필수 의료가 다 제공되지 못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디지털 헬스가 결국은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멀시 버추얼이라는 24시간 365일 원격 의료만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하면은 기본적으로 환자 의사 간의 상담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는 서비스를 보면은 하스피탈리스트라든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ICU, 그다음에 뭐 sepsis 케어, 스트로크 케어, 이렇게 의료 취약지구에서 바로 의료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이제 중앙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있어서 어떤 그 상급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베이스에서도 이러한 그 텔리헬스, 텔레메디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결국 이제 텔레메디슨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의사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서 곧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학병원도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이런 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분당서울대학병원은 다른 그 텔레메디슨을 위한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는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 내에서 바로 접속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정보를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페이션 포털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자기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종으로 마이헬스 형태로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예,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기 진료 기록을 조회를 할 수 있고 자기의 검사 결과를 다 알 수가 있고, 또 의료진이 필요할 때는 레코멘데이션을 보내주면은 환자가 의료진이 입력한 권고 수치를 통해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케어에 대한 모델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AI 스피커도 우리가 진료 예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모든 병원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력들도 많이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이포에 대한 답을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이 이렇게 스테이션에 이렇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수시로 와서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러면은 의료진들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그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AI 스피커를 통해서 뭐 주차장 그다음에 뭐 입원비 이런 것들은 소개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서 음성 인식이나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런 메타버스라는 게 중요한 게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배워야 되지만 수술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배워야 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제1조수, 제2조수, 그다음에 뒤에서 서큘레이션 하는 간호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 배우는 그러한 환경이 더 필요하고요. 이걸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스마트 병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아직 공중에 많이 아직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뭐 ICU에서 여러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서 프리딕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앞으로 이분은 내일 위험할 수 있으니 미리 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인터벤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조금 더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병실이나 또 아니면은 외래가 어디가 비어 있고 몇 명이 차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뭐 수술장, 응급실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모였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행정적으로 AI의 어댑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율주행 로봇이 앞으로 물류나 이런 쪽 로지스틱 쪽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검사의학 과나 아니면 이제 수술장에서 이제 검체를 이동하는 로봇이고요. 뭐 수술장 같은 데도 보시면은 이 검체를 보통은 직접 날르려면은 수술복을 갈아입고 또 바깥에 나가고 또 다시 또 옷을 갈아입고 이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잘 안 가는데 로봇이 통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건강검진센터에서 돌고 있는 방역 로봇입니다. 이제 수술장이나 이럴 때 밤에 로봇이 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송 시스템이 많이 돼 있는데 아직 병원은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뭐 낮 시간에는 굉장히 좀 배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그 배송도 자율 주행 로봇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몇 년 내에 다 올 것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의 의료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병원은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
여러 가지 환자의 데이터는 디지털 피노타입이나 아니면 뭐 유전체 데이터는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싱된 그 IoT 모바일 그러한 그 데이터들이 모아지게 되고요. 환자들은 집에서 어떤 그 리모트 모니터링을 받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환자가 인게이지해서 자기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 습관을 향상시켜서 건강이 향상되는 그러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O2O 비즈니스가 많이 되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인구 구조나 앞으로 결국은 이 노령화가 많이 되고 또 독거 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우리 건강 수명이 아직도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간병인으로 일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봇이나 이런 스마트 홈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미래를 책임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빨리 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세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런 리빙 랩이나 스마트 홈, 더 나아가서 스마트 시티가 구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헬스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